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역시 FOMC입니다. 현재 시간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연준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회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미국 연준은 지난해부터 무려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시장은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가 4.0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1%보다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둔화를 감안해서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FOMC 이후로 글로벌 시장 이제 상방을 열어놔야 할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연준은 현재 공개시장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시장은 최근 물가 상승이 좀 많이 둔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공동락 부장님과 과연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언제 내릴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CPI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간만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예, 간만에 예. 정말 야, 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구나. 예.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네. 특히나 저희는 이제 YOY 숫자 4.0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월비 숫자 상당히 중요한데 전월비도 0.1이 나왔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줬던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은 확실히 제거가 되는 국면들로 가고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지금 CPI 지수 어저께 발표가 된 게 오늘 열릴 이제 새벽 3시에 열린 예. FOMC 회의에 영향을 저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많이 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추후에 중단할 수 있다라고 분위기 환기를 해놨는데 그간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네네.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사실 그 FOMC를 잘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물가에 대한 경외감이 높다 보니까 네. 물가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내지는 웨이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시장이 반응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버스가 떠나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버스가 궁금해요. 떠나면 택시 타고 잡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다음 버스가 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네. 일단 뭐 역도로 생각을 해보면 그간의 금융시장이 얼마만큼 물가에 대해서 아니면 통화정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렇죠. 열심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고 이제 추후에는 뭐 궁극적으로 펀더멘탈이겠죠. 매크로 여건들이 얼마나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물가에 대한 공포, 통화정책에 대한 공포감들은 제거가 됐으니 펀더멘탈을 보자라고 하는데 펀더멘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 우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부분들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네네. 펀더멘탈을 대입을 시켜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속도라든지 강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냐라고 따져보면 약간은 좀 호흡 조절할 수 있는 국면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단기간 안에 급속도로 상승을 보였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좀 많이 이제 CPI 지수가 내려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2%대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기준 금리는 이번에는 무조건 동결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네,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저 동결 보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결정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추를 물가지표가 끼워준 것 같거든요. 끼워준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번 물가지표를 봤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비율은 더 강해질 수도 보고 있고 실제로 연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좀 워워워 해주잖아요. 그래도 예. 약간 좀 뭐 금리 동결이에요. 안녕 하고 이제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야, 금리를 동결하지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그냥 마음 놔서는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점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먼저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1월 달에 마감을 하고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데 매번 금통위 때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 혹시라도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하보다는 우리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원인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네네. 심지어 이제 지난번 5월달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너네들 생각해? 라고 하는 정도의 멘트까지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지금 통화당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 분명해 보이니까 아마 연준도 한국어가 좀 되시면은 금통위를 보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금통위가 더 선행지표가 될 선행 것 지표가 같습니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와야 될 미래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당연히 단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나 10번 정도 급속하게 올렸기 세게 때문에 올렸죠. 예. 내릴 때도 저는 급속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 FOMC 전망 뭐 이렇게 좀 가까이 올 한 달, 두 달 뒤에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진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는 언제쯤 좀 당내? 저는 인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더라도 네네. 올해 중에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중에 단언하기 쉽지 않다. 예, 특히나 이제 물가 지표의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번 헤드라인 지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코어 지표, 변동성이 큰 코어 지표를 한번 다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고요. 특히나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표현을 하는 스티키한 물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서비스 물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높은 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 지표들까지 완전히 안정되고 인플레 기대 심리까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표 요건들을 놓고 보면 최소한도 올해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적어도 연준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지금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이제 FOMC에서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군요. 예, 딱 그 톤으로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럼 내년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예. 내년 뭐 상반기나 이럴 때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점도표상으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 2월달 점도표가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점도표 상향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2023년 이후에 통화당국은 2024년 길게는 2025년까지도 보면 금리 레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낮추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에 충실하게 전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죠. 1.75%의 그렇죠. 이제 예. 갭이 있는데 그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최종 금리를 당분간 뭐 올리지 않겠고 이렇게 좀 가겠다라고 하면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충분히 돌릴 수 있죠. 같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벌어질 땐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외화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좀 걱정하고 그러면 환율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하는데 오히려 환율은 좀 잦아들고 예. 있는 분위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아마 이제 그 환율의 변화 아니면 자본 이동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긴 한데 네네.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긴 합니다. 변수긴 하는데 매번 이제 뭐 총재님의 빙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자본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금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금리 이외에도 꽤 중요한 변수들이 많고요. 특히나 뭐 기대라든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통화 가치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금리가 모든 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워낙 이제 금리 차에 대한 변수라든지 금리 차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했었다고 전제를 해보면 적어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미국 쪽에서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뭐 은행에 대한 파산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예. 모두 다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뭐가 막 나오거나 그 은행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있다고 여전히 봅니다. 있다라고 여전히 있다고 보시구나.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스완, 뭐 회사 코뿔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 부동산 시장의 익스포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뭐 일부 지방은행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워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긴 예, 해야 될 예.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호주가 갑자기 금리를 우리는 예. 동결하겠습니다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고 캐나다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군요. 캐나다랑 근데 호주가 갑자기 이번에 물가 잠깐만 우리 그 정도 예.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금리를 또 올렸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악영향을 줄 거라고 좀 많이 좀 놀랐었던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 미국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그냥 흘러가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일 모레 뭐 유럽도 이제 금리를 발표하고 네네. 일본도 이제 금리를 발표를 네네. 하잖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글로벌 통화 당국의 행보들이 작년에 봤던 경로랑 네. 올해 봤던 경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이 정말 금리 인상을 정말 머리털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었고 그런 분위기를 선도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네네.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기준금리 인상폭을 50bp로 했던 게 그 전에 선례가 없었는데 작년에 2번을 단행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통화 정책을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게 작년에 일반론이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들이라서 아마 작년에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미국이 하면 다 따라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캐나다와 호주 쪽도 충분히 본인들 나름대로는 금리 인상을 재개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단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물가 환경, 호주의 물가 환경, 캐나다의 물가 환경 비교를 해봤을 때 캐나다나 호주가 금리 인상을 재개를 했으니 우리도 혹시나 따라간다라고 보게 되려고 하면 물가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 물가 지표는 꽤 많이 낮아져 있고요. 3%대 초반 정도 나와 있고 올해 하반기 정도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대에 거의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물가 환경만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호주, 캐나다, 미국 다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선행 지표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었던 느낌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때보다는 좀 위험 신호가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각자 나라에 맞게 네네네. 각자의 나라에 맞게 금리를 조정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경기에는 청신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유가, 석유를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도 좀 놀란 부분들이 오페크 플러스가 나름대로는 공급을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감산한도 꽤 예상보다 강하게 내놨는데 막상 수요가 잘 따라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유가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국제유가의 흐름들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나 중국 경제일 텐데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는 작년보다 개선된 게 맞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그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서 유가의 하락을 좀 끌어냈다고 보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개선에도 도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좋은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중국 경제가 잘 성장하지 못해서 유가가 빠졌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수출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커서 단일하게만 보면 당연히 유가가 빠진 게 좋은 변수긴 합니다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또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안에까지 좀 들여다봐야지 좀 알 수가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를 좀 예, 해볼 예. 텐데 예. 이 1,400원대, 뭐 1,400원 후반, 막 1,400원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던 환율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1,20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16.9원 떨어지는 장중에 좀 낙폭이 좀 컸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이 좀 내려가는 건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네네네. 한데요. 우리나라 원화가 갖고 있는 그 선행성 지표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묘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이제 올해 초에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되는 국면에서도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네.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통화가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면 무슨 도깨비 통화 같기도 하고요. 좀 신기한 예. 통화군요. 예. 그런 통화 성격을 갖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밸류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네. 원화에 대한 매수가 같이 들어온 것 같아서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부분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를 그대로 매칭시켜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통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원화가 도깨비인 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엔화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좀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 엔화도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슷한 이유라고 좀 설명이 되는 기본적으로 건가요? 그렇다고 저는 보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유가 지금 뭐 여기 나오는 이제 환율, 그다음 주식은 오르고 있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경제에는 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다. 안 그래도 좀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 좀 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변수들 다 종합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전보다 좋아지는 징후가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항상 수출 지표라든지 그 수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네네. 유가가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지 개선에 대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출 증가율 자체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바닥을 치고 여전히 하락폭 자체가 감소하는 국면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만간 무역 수지 쪽에서 개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상당히 좀 득세를 했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게 된다면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징후들 그리고 그렇군요.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징후들은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안정세로 좀 접어들 것 같다. 예, 지금 빨간불은 이제 꺼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투자하실 때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부동산 쪽에 아무래도 금리를 우리가 못 올리는 게 부동산 쪽에 좀 아마 약한 고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그렇죠. 같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적절하게 좀 미국에 맞춰서 같은 시기에 내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선행적으로 먼저 좀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네. 하면 굳이 이제 칼같이 자르긴 힘들긴 합니다만 거의 네네. 비슷한 시점에서 내릴 거로 비슷한 보고 시점에서. 있고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지표라든지 각종 여건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네. 과연 한국은행이 먼저 이렇게 연준보다 선행해서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금리나 시기도 맞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뭐 화살을 먼저 맞을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FOMC 회의가 있죠. 참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따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점들 여러분들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